이 영상은 주문한 책과 음반에 대한 언박싱 영상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어 화질이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언박싱 초보이기도 해서 중간중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찰리 채플린의 나의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CGV에서 찰리 채플린 특별전을 했었죠. 저도 그때 시티라이트를 다시 보고 리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채플린 영화를 10편 남짓 정도 봤는데요. 물론 그의 전체 작품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책이 이렇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 읽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이란 소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고전을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이유로 우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부터 독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게 된 책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조셉 콘레드라는 작가도 처음 듣고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 제목도 처음 듣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책이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 다소 짧은 책입니다. 다음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이 책 역시 암흑의 핵심과 동일하게 세계문학 전집 독파를 위해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도 진즉에 사놓고 아직 읽지 못한 상태인데 책은 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다라는 명언을 변명 삼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약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방금 전 암흑의 핵심보다는 약 2배 정도 분량의 소설입니다. 다음은 김대식의 빅 퀘스천이란 책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평론가 중 한 분인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책이고요. 책을 주문하기 전에는 김대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익숙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31가지 위대한 질문이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언급드렸듯 이동진 평론가의 추천 비문학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보면 인간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소제목도 있고요. 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등등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들이 많은 책입니다. 다음은 파스칼의 팡세. 이 역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한 편인데요. 이 책은 앞의 책들과는 다르게 고전문학 독파를 위해 산 책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 책에 대해 짤막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팡세 역시 나의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두꺼운 책이고요. 대충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T 에프너가 지은 굴드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도서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KT 에프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굴드 역시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평론가의 안목을 믿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다음은 손석희의 저널리즘 에세이 장면들이란 책입니다. 제가 교보문고 어플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거기에서 홍보를 꽤 많이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석희의 첫 번째 에세이라는 점도 흥미로워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대략 350에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아무래도 읽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어보려고 마음먹은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피가 좀 큰 책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너의 표정이라는 사진집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첫 번째 사진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산에서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문한 서적 중에 가장 고가인 책입니다. 책 표지에 있는 사진 역시 감독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데이빗 로워리의 고스트 스토리 같지 않냐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네요. TMI로 저도 올해 데이빗 로워리의 그린라이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미 핸드릭스의 두 장의 앨범입니다. 제가 알못이라 언제나 음악에 관해 조예가 깊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링스톤즈 500대 명반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한 거죠. 당시 1위가 비틀스 앨범이어서 그것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 지미 핸드릭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리스트로 알고 있긴 한데 한번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e You Experienced라고 쓰여있는 앨범 한 장과 지미 핸드릭스의 얼굴이 그려진 앨범 한 장입니다. 다음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라는 앨범입니다. 너바나 역시 많이 들어본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아는 노래가 단 한 곡도 없는 밴드입니다. 지미 핸드릭스 앨범과 마찬가지로 롤링스톤 500대 명반 리스트를 참조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수영하는 자켓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최근에 성인이 된 이 아이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태지의 9집 앨범입니다. 벌써 나온 지 6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튼 가장 최근 앨범이죠. 사실 제가 서태지 음악을 즐겨 감상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불현듯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교두보가 된 것이 이 앨범의 8번 트랙에 있는 비록이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앨범 전체가 듣고 싶어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책과 음반에 대한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